여러분 안녕하세요. 빛의 속도로 흐르는 이 거대한 인터넷 데이터의 강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초고속 트래픽 감시 기술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인터넷이 너무 빨라서 우리가 그걸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면요? 그 엄청난 속도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그냥 놓쳐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당 10기가비트의 데이터. 이건 뭐 거대한 해일 같은 거죠. 근데 이걸 일반 컴퓨터로 잡으려고 하는 건 마치 양동이 하나 들고 해일을 막으려는 거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해커가 침입한 흔적이나 시스템이 왜 고장 났는지 그 원인 같은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싹 다 휩쓸려가 버리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속도의 문제. 그 중심에는 커널 병목 현상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인터넷 데이터의 아주 작은 단위, 우리가 패킷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패킷 하나를 처리하려고 컴퓨터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하는지 아세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커널 메모리로 한번 복사하고 그걸 또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으로 또 복사하고 마치 물건 하나 옮기는데 포장을 3번, 4번 다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니까 CPU는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결국 데이터 일부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패킷 유실이 생기는 거죠. 특히 10Gbps 같은 엄청난 속도에서는요. 와, 이 문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아, 정말 답답하죠. 이 데이터 정체를 확 뚫어버릴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커널 바이패스라는 기술이 그 해답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데이터가 막힘없이 쌩쌩 달릴 수 있는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잡한 시내길을 다 건너뛰고 목적지까지 바로 뻥 뚫린 고속도로를 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커널 바이패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복잡하게 짝이 없는 커널을 그냥 싹 우회해서 데이터가 하드웨어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전달되는 거죠. 불필요한 복사 과정이 아예 사라지니까 데이터 손실? 그런 거 없이 모든 걸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커널 바이패스라는 멋진 기술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어벤져스 팀이 있습니다. 3명의 슈퍼히어로가 있죠. 첫 번째, PF_링 Z. 이 친구는 오직 속도만을 위해 제로카피, 즉 복사를 아예 안 하는 방식을 쓰는 스피드 전문가예요. 두 번째, DPD. 얘는 고성능 방화벽처럼 아주 강력한 보안 장비를 만드는 데 쓰이는 파워풀한 엔진이고요. 마지막으로 AF_XDP. 이건 요즘 리눅스 시스템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기술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냥 간단한 통신을 할 때는 굳이 이런 기술까지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하죠. 하지만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몽땅 긁어 모아야 한다면 PF_링, GC가 나서야 하고, 아주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 DPDK가 필요하고, 최신 리눅스 환경에서 최고의 효율을 쏟아내고 싶다? 그럼 AF_XDP가 정답입니다. 결국 핵심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딱 고르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는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요. 우리가 수집한 이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은 진짜 원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라 법정에서도 효력을 갖는 진짜 증거로 만드는 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이버 범죄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이 파일은 단 1비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라는 무결성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걸 증명 못하면 아무리 결정적인 단서라도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꽉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포렌식 기술의 3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칙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하드웨어 타임스탬핑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시계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계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네트워크 카드 자체에서 데이터 패킷이 물리적으로 딱 도착하는 그 순간을 10억 분의 1초, 나노초 단위로 기록해버립니다. 이건 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암호화 해싱, SH256 같은 기술입니다. 이걸 디지털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해싱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파일 내용으로 고유한 지문을 만드는데 만약 파일에 마침표 하나만 딱 찍어서 바꿔도 완전히 다른 지문 값이 나와버려요. 정말 놀랍죠? 덕분에 이 파일이 원본 그대로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동입니다. 이렇게 만든 디지털 지문에 법적인 효력을 불어넣는 거죠. 신뢰 타임스탬프라는 건데요. 이건 마치 공증인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만든 해시값, 즉 디지털 지문을 공인된 타임스탬핑 기관이라는 곳에 보내면 그 기관이 마치 서류에 도장을 꽉 찍어주듯이 이 파일은 이 시간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가지고 딴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SHA-256 같은 해싱 기술이랑 RFC-3161 신뢰 타임스탬프를 왜 꼭 같이 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둘은 완벽한 한 쌍이거든요. 해싱은 파일 내용이 안 바뀌었다는 무결성을 증명해주고 타임스탬프는 그 파일이 특정 시간에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거죠. 완벽하죠? 좋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퍼즐은 다 맞췄어요. 마지막 조각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감시 기술을 우리가 손에 쥐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까요? 기술의 빛나는 면 뒤에 있는 그림자, 바로 법과 윤리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거의 모든 걸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럴 권리까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생각은 지역마다 접근 방식이 꽤 달라요. 유럽의 GDPR 같은 경우는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이터만 최소한으로 수집해. 이게 핵심인 거죠. 반면에 미국 법은 조금 다른데요.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사용자가 네, 제 정보를 봐도 좋습니다 라고 미리 동의를 했다면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쪽은 최소화, 다른 한쪽은 동의가 키워드인 셈이죠. 우리의 데이터는 정말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잡는 기술적인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 앞에서 과연 우리의 법과 윤리는 그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고 있는 걸까요? 기술과 보안,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이 아슬아슬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